뒷장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단, 전선, 그리고 저기압, 고기압, 근대저기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기단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걸 공기의 압력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이런 말들도 다 뭐라 그러지? 줄임말이라고 생각하고 한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말의 뜻을 유추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기단에서 기는 공기라는 말의 뜻이고 단이 뭔지가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이 단은 어떤 단어들을 생각하면 되냐면 단체, 아니면 뭐 집단, 아니면 뭐 분단, 이런 말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으니까 집단은 이렇게 없애놓고 이 두 개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단체라고 할 때 이 체자는 몸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그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분단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쓸 때는 어떤 한 반이 뭐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그러면 이거를 1분단, 2분단, 3분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앉혀놓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 분단의 분자는 나눌 분자를 얘기를 해요. 그럼 뭘 나누는 거예요? 어떤 반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나눠가지고 앉혀놓는 겁니다. 이 분단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의 나라지만 남한이랑 북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말할 때 뭐 분단의 아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개의 덩어리가 나눠진 것에 대한 아픔을 뜻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 단이 무슨 뜻인지 대충 유추가 되겠죠. 단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단이라는 말을 딱 직역을 해보면은 공기 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적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기 덩어리라고 딱 적어져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공기 덩어리 하고 그냥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야. 이 공기 덩어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런 줄임말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 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얘의 정체이지만 얘가 중요한 거는 요 앞에서 이 말을 꾸며주는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거야.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넓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한대요. 근데 지금 이 단원 마지막이잖아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땅이 따뜻해지면 위에 있는 공기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따뜻해진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공기들은 아래에 있는 땅의 그 느낌을 따라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냐?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기온과 습도가 비슷해진다. 지표랑 비슷해지는 것이 이 기단이라는 것이다. 이 성질 때문에 굳이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기단의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죠. 기단의 성질은 지표랑 비슷해진다라고 했는데 그 지표가 고위도인지 저위도인지 그리고 그곳이 대륙인지 해양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기단의 성질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단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온과 습도가 있다라고 했죠. 자, 고위도와 저위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가장 뚱뚱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적도라고 부르죠. 여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북극이 있고 밑에는 남극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죠. 자, 이 북극과 남극 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위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이쪽을 고위도라고 부르고 적도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뜨거워지고 저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위도와 저위도 사이 여기를 우리가 중위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고위도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고위도는 북극, 남극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온도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춥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다라는 뜻으로 저온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적도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뜨겁겠죠. 그래서 저온의 반대말 고온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위에 보세요. 기단에서 지금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습성 중에 우리가 위도를 가지고는 뭘 결정을 내리냐? 이 기온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대륙이냐 해양이냐에 따라서는 습도가 결정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것도 이미 우리가 한번 겪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름을 공부하기 전에 상대 습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상대 습도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맑은 날과 비가 오는 날이 있다. 언제 더 상대 습도가 높겠는가? 이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에서 우리는 비 오는 날이 상대 습도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라고 물어보는 그 문제에서 비가 오는 날은 수증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것도 너무 당연한 말인 거예요. 대륙과 해양이 있으면 해양은 물로 이루어진 지표잖아요. 그럼 여기는 햇빛을 받았을 때 수증기들이 많이 증발을 하게 될 것이고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될 것이고 여기는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습도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해양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다라는 뜻으로 다습이라고 부르고 대륙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 달리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습도가 적겠죠. 습도가 적은 걸 우리는 건조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건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기단의 성질은 고緯도, 저緯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고 대륙이냐 해양이냐에 따라서 습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단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5가지의 기단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때에 영향을 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날씨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2개를 먼저 찾겠습니다.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을 먼저 보면 시베리아 기단이랑 양쯔강 기단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지금 다 보면 여기 지금 대륙 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에 있으니까 성질이 어떻다? 건조하다. 여기도 건조하고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도 지금 강이죠. 강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는 대륙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쯔강 기단도 건조하다.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죠.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위쪽에서 왔다는 것은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고緯도에서 이동을 하는 기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緯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저온이라고 했는데 시베리아는 저온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추운 느낌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낮다보다는 춥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한기가 든다라는 말을 말하거든요. 차가운 기운을 우리가 한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 그 다음에 냉장고 할 때 냉자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 니은이 오고 다음에 또 니은이 오면 이건 리을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한랭 건조라고 써주세요. 우리나라 계절 중에 추우면서 건조한 계절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겨울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고 두 번째 양쯔강 기단으로 가볼게요. 양쯔강 이름이 딱 약간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이랑 관련돼서 약간 계절에 이슈가 있는 게 황사인데 그게 지금 봄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봄을 적어주시고 봄이랑 계절이 비슷한 느낌인 게 가을이 있잖아요. 가을도 적어주세요. 자, 밑에 거 확인 사살 한번 해볼게요.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중위도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緯도도 아니고 저緯도도 아니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겠네요. 따뜻하다라는 의미로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온난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온난 건조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이미 다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머지 3개의 이 기단들은 모두 여름이랑 관련이 있는데 적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여름 중에서도 태풍과 관련이 있는 기단이고 북태평양 기단은 진짜 여름에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적도 기단은 일단 건너뛰고 이 2개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 학교 책에는 적도 기단은 안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이 기단의 성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예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도 기단은 빼고 2개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보면 북태평양 기단은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밑에서 올라온다는 건 뭔 말이야? 중위도 쪽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저위도에서 온다는 거죠. 저위도는 뜨거운 곳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고온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오호츠크해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고위도에서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베리아랑 마찬가지로 한랭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야? 대륙에서 오면 건조라고 했지만 해양에서 오면 다습이라 그랬죠. 그런데 요 세 개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오호츠크 해니까 바다고, 북태평양 바다 이름이고, 적도기단도 지금 바다 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다습하다. 여기도 다습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적도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래 배웠던 대로 따지면은 적도? 뭐야, 지구에서 제일 더운 데 아니야? 이러면서 여기다 고온 다습 써줄 것 같은데 여기는 고온이 아니고 온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태풍이라고 하는 애가 생겨나는 때가 언제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미 지구가 북태평양 기단이 올 때처럼 엄청나게 뜨겁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온난할 때 오는 거라서 온난 다습이라고 적어준다고 해요. 또 이것도 좀 헷갈리죠, 솔직히 말해서. 뭐야, 여름인데 왜 한랭하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막 뭐라 그러냐, 잠이 안 오는 그런 때를 우리가 열대야라고 부르잖아요. 열대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약간 이쪽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오호츠크의 기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도 어디는 굉장히 시원하냐면 여기 초여름에 이쪽 동해안에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은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를 잘 안 보지만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열대야 때 강원도 무슨 산에 막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막 올라가. 그럼 거기는 되게 시원해. 막 그래서 막 잠도 솔솔 오고 막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다고 그런 뉴스가 가끔씩 나와요. 그게 지금 여기 오호츠크의 기단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전선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여기서 전선을 공부를 해야 요 밑에 온대 저기압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전선은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거는 그 김정식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영상인데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씩 찾아와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거를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자, 전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실험이 진짜 필요한데 쌤이 실험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무려 10년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물들에 이제 이렇게 잉크를 타게 되는데 이거는 눈으로 좀 뭐라 그러지? 온도를 보이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딱 봐도 약간 사람들이 선입견이 빨간색이 따뜻하고 파란색은 차갑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긴 따뜻한 물이고 오른쪽은 차가운 물,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가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만나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전선면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이 기단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질이 달라야 된대요.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성질에다가 온도라고 적어주세요. 온도 혹은 기온, 기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온도가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이제 가운데 칸막이를 빼면 서로 만나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대류를 지금 이 단원 내내 지금 엄청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따뜻한 물은 방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따뜻한 물은 팽창을 해서 밀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밀도가 낮아지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려고 위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파란색 물, 그러니까 차가운 물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밑에를 파고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선이 전선면이고, 계속 가만히 놔두면 똑같은 물인데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 있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근데 전선이라고 하는 거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여기 볼 때 두 개의 그 기단이 만난다고 했는데 차가운 공기가 주도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차가운 느낌의 이름, 한랭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랭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따뜻한 공기가 주도적으로 갈 때는 따뜻한 이름, 온난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온난전선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예로 들어볼 건데, 방금처럼 봤을 때 차가운 공기가 가면서 여기를 파고들게 돼요.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각이 생기게 되죠. 지금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전선면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 여기는 지금 공중이지만 여기가 땅에 닿는 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면은 넓이가 있는 여기가 면이고, 선은 선분으로 된 여기가 선분이고.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어찌됐건 차가운 공기가 이제 안쪽을 파고들 때는 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타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요만큼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각도들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각도가 크고 여기는 각도가 작죠. 그래서 여기는 경사가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경사가 완만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만하다. 자, 이거 계속 이제 지금 배웠던 거를 계속 써먹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경사가 급한데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상승 기류가 강하게 만들어지겠죠. 여기 경사가 급했으니까요.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는 구름은 위쪽으로 솟아오르게 된다라고 했고, 이 솟아오르는 구름을 우리는 저군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구름의 종류는 우리 저군형이라고 불러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 저군형 구름은 옆으로는 퍼지지 못하고 위로 솟아올랐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다가 뚝 끊기는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소나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에서 내리는 강수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가봅시다.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자,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완만했으니까 상승 기류가 세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구름의 이름을 우리가 층운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넓은 그 공간에 계속 비가 내린다라고 했죠. 막 소나기처럼 엄청 비가 굵고 막 세게 오진 않지만 계속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넓은 지역,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상대적인 이동 속도는요, 상대적이니까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빠른 게 있으면 느린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빠름이고 여기는 느림입니다. 자, 기호. 이제 마지막 기호인데, 기호는 보세요. 성격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약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림은 왠지 차가운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둥글둥글한 거는 따뜻한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 이런 선입견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 한랭이니까, 또 한랭은 또 어떤 느낌이에요? 차가운 느낌이니까 약간 파란색일 것 같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려주는데,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따뜻하니까 왠지 빨간색일 것 같고, 왠지 따뜻하니까 둥글둥글한 느낌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색칠도 해줄게요. 이거 뭐야, 잘못됐네.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온난전선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기압과 고기압은 그냥 바로 해볼게요. 고기압은 기압이 높은 곳을 얘기를 하고, 저기압은 기압이 낮은 곳을 얘기를 하죠. 근데 봐봐요. 선생님이 시험을 80점을 맞았어. 그래서 나는 내 성적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90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얘랑 봤을 때는 나는 성적이 낮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뭐 1000부터는 고기압입니다, 뭐 960은 저기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1050이라고 해도 근처가 1054였으면은 나는 저기압이 되는 거고, 내가 960이어도 옆에가 900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이 말이 붙어야 돼요. 주변보다. 여기도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가는 곳이고,
여기는 저기압은 받아야 되는 곳이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도 좀 앞에 이렇게 빈칸 남긴 거 보니까 또 뭐 쓸 것 같죠? 여기는 시계 방향 으로 불어나가고,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나도 이거를 지금 짧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모르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지겹겠지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시계를 그려보세요. 시계를 그려보면 12시, 3시, 6시, 9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 바늘은 12시부터 3시, 6시, 9시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걸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해요. 지금 이 고기압을 보면 땅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가고 있죠.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돌고 있죠. 6시, 7시, 8시, 9시 역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8시, 아니 9시,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돌고 있죠. 이걸 우리가 시계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도 한번 볼게요. 반시계 방향 같은 경우에는 12시, 11시, 10시, 9시 거꾸로 가고 있고, 9시, 8시, 7시, 6시 거꾸로 가고 있고, 6시, 5시, 4시, 3시 거꾸로, 3시, 2시, 1시, 12시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라고 불러요. 자, 중심 기류는 중심에서 어떤 기류가 만들어졌냐는 건데, 여기는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상승 기류가 있을 때는 공기가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하강하고, 온도에 하강하다 이슬점까지 도달하면 이슬점 이후부터는 은결이 일어나고, 은결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것을 구름이라 부른다까지 했죠.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흐린 날씨라고 표현을 하죠. 반면에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구름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날씨는 맑게 됩니다. 맑음. 진짜 할 말이 많네. 나 진짜 목 아파 죽겠다. 왜냐? 선생님 이거 2번째 지금 찍는 거거든요. 카페에서 녹음을 했는데 녹화만 되고 목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된 거야. 나 지금 2번째 하거든? 나 지금 3시간째 말하고 있어, 이걸. 봐봐. 이걸 근데 말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바람과 중심 기류를 같이 엮어가지고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자, 오른손을 가지고 이거를 찾는 건데, 중심 기류가 엄지손가락이 되고요. 바람의 방향은 내 손가락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오랜만에 그려가지고 잘 못 그리더라고. 그래도 한번 이해는 해보세요. 대충 찰떡같이 말해도 약간 콕떡같이 알아먹는 센스가 필요해요. 자, 중심 기류가 지금 상승 기류니까, 엄지가 상승 기류니까 엄지가 약간 따봉을 하듯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겠죠. 엄지 손가락이에요, 이게. 그러면 따봉을 했을 때 손가락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진짜 열심히 그린다 내가.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약간 잘 그린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봐봐. 엄지손가락이 이게 상승 기류라고 하면 이 4개의 손가락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를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가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가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그렸으니까 한 번 더 써먹어야겠다. 자, 이번에는 이걸 고기압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변환.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려봐. 이게 엄지손가락이야.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자, 그럼 우 했을 때 하강 기류가 밑으로 이렇게 생기면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너네 직접 손가락 해가지고 보면서 말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요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이거는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온대 저기압으로 갑시다. 온대 저기압. 또 말의 해석부터. 자, 온대 저기압은 당연히 저기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압이고요. 요 앞에는, 그러니까 이 저기압을 굳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굳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요 앞에 있는 이 특징들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더 나와 있죠. 저기압은 저기압인데 온대 저기압이다. 자, 온대라는 말 약간 온이 뭐라 그랬어? 따뜻한 느낌이라 그랬죠. 따뜻하다는 거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곳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차가운 것은 고위도였고 뜨거운 것은 저위도였는데 저위도도 아니고 고위도도 아니라면 정답은 중위도겠죠. 그래서 이 온대 저기압은 온대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는 게 요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 자,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이 같이 나타나는 저기압을 뜻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온대 저기압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일기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면 일기도의 기준은 지금 996 이렇게 써진 게 우리가 기압인데요. 1000 기압을 기준으로 4씩 차이가 나게 그 기압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를 막 그림을 그리면 기압을 찾아보면 여기도 1000이고 여기도 1000이고 여기도 1000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선에 들어와 있는 곳은 다 기압이 1000인 거야. 그럼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 배웠냐면 초딩 때 우리가 그 똑같은 높이끼리 이렇게 지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똑같은 등, 그 다음에 높은 고, 이거를 선으로 그렸다 해서 등고선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잖아. 똑같은 등, 압력, 앞, 이걸 선으로 나타냈다. 등압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000이 기준이니까 4단위로 했을 때 996을 이렇게 그려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저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저위도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위도인데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위도였냐면 중위도였죠. 그러면은 봐봐. 온대 저기압 중위도지. 그 다음에 저기압이지. 그 다음에 한랭전선 있고 온난전선 있지. 그래서 이게 뭐다 지금? 온대 저기압이다. 자, 이동 방향으로 가봅시다. 와, 진짜 할 말 많네요. 자, 이동 방향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동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데 우리나라 위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쉽게 하는 또 방법이 있어. 우리나라의 바다의 이름들을 다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강원도 있는 이쪽이 우리가 동해안이라고 부르죠. 오징어 많이 잡히는 곳.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쪽이 이쪽인데 여기는 우리가 서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밑에 요 제주도 있는 요쪽 여수 있고 이쪽을 맞나? 아무튼 이쪽을 우리가 남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그 바다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을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대요. 그럼 뭐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 방향은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3번 날씨의 변화, 강수 지역을 그림에 표시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옆에 이제 이 지역 A, B, C에 따른 날씨와 기온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역은요 지금 여기고요. B 지역은 여기고 C 지역은 여기예요. A 지역에 좀 부연 설명을 써주자면 A 지역은 이 한랭 전선의 뒤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세요. 자, 한랭전선 뒤쪽이라고 적어주고 이 C 지역은 뭐예요? 온난전선의 앞에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세요. 온난전선 앞쪽. 됐죠? 이제 그림을 볼 건데 자,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한랭전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게 한랭전선인데 지금 한랭전선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한랭전선의 뒤쪽이라 그랬으니까 A지역은 지금 여기가 A지역인 거예요. 자, A지역의 기온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기온은 여기에 찬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차가우니까 어때요?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기온이 낮다. 그 다음에 날씨는 또 어떠냐? 날씨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쪽 지역에만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했죠.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여기 날씨 좁은 지역 소나기가 내린다. 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좁은 지역에만 소나기가 내린다. 이렇게 이쪽만 비가 내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C로 가보면 C는 온난전선 앞쪽이었으니까 온난전선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온난전선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온난전선이니까 온난전선의 앞쪽은 여기가 C가 되겠네요. 자, C도 A랑 마찬가지로 지금 찬 공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온도는 낮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또 날씨도 찾으라고 했는데 날씨도 이미 여기서 찾았죠.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그래서 C는 넓은 지역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넓은 지역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제 B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B는 약간 복합적인 곳이죠. 한랭전선의 앞쪽이기도 하면서 온난전선의 뒤쪽이기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지금 이 그림 하나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하기 전에 미리 잘라놨어 이거를. 자, 여기다 이렇게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보면 한랭전선 뒤쪽을 우리가 A라고 불렀고 온난전선 앞쪽을 우리가 C라고 불렀죠. 그러면 B라는 곳은 한랭전선의 앞이면서 온난전선의 뒤였으니까 여기가 C지역이 됩니다. 아니, C란다. B지역이 됩니다. 그쵸? B지역에는 지금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따뜻한 공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B지역의 기온은 높다이고, 그 다음에 A, B, C 지역을 봤을 때 A지역에는 저군형 구름, C지역에는 층운형 구름이 생겼지만 B지역은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날씨를 뭐라 그래요? 맑음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프린트는 다 끝났어요. 근데 뭐가 안 나왔냐면 여기에서 기단도 했고 전선도 했는데 일기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실해서 이제 교과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와, 힘들어 죽겠다 나도. 자, 여기 보면은 전선이 한랭전선이 있고 온난전선이 있는데 지금 폐색전선이랑 정체전선은 쌤이 수업하면서도 말을 안 했어. 이거 한번 봐봐요. 지금 온대 저기압 그려줄 때 이렇게 그렸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랭전선이 있고 여기는 온난전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비가 내리는 지역을 얘기를 했을 때 여기는 한랭전선 뒤쪽에 얇게 여기 조그만 지역만 비가 오고 여기는 이렇게 넓은 지역에 비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야? 한랭전선은 빠르고 온난전선은 느리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랭전선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여기는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얘가 얘를 따라잡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따라잡혔을 때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 이걸 우리는 회색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는 방향이 똑같아서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미지근한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단이 이제 특징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없어진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회색전선이라고 부르고,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와? 한랭전선의 뒤쪽에도 비가 오고 온난전선 앞쪽에도 이렇게 비가 오는 거죠. 이렇게 비가 오게 됩니다. 이게 회색전선이고요. 반면에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랭전선이 위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고 온난전선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간다 그러고 하면 얘네들이 어디선가는 부딪히게 되겠죠. 그때 그걸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걸 우리가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막 계속 안 비켜주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계속 어떤 곳 위에 머무르게 되겠지. 그런데 비가 오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해보면 이 한랭전선 뒤쪽이 비가 온다 그랬잖아. 소나기가. 여기는 비가 오는데 또 온난전선도 앞쪽으로 넓게 비가 온다 그랬잖아. 그럼 뭔 소리야 이게? 여기는 비가 오지게 많이 오겠다 이 말이잖아. 됐어? 그래서 정체전선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위에 이렇게 떠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때? 오지게 비가 많이 오면서 얘네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 며칠 동안 계속 비를 뿌리는 그런 시즌이 오겠지.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장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체 전선의 종류 중에 하나가 장마 전선이라고 해요. 말 안 했던 것만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말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등압선 얘기했었고 저기압 고기압 얘기했었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고기압 저기압 얘기했고 넘어가면 계절별 일기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열심히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중위도 지역에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곳에 있고 그래서 기단의 영향을 받고 다양한 날씨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길기도가 나와 있고 지금 거의 다 배웠으니까 이거는 뭐 딱히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장마전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정체전선. 그 다음에 이거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만 한 번씩 다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봄. 그냥 바로 다 읽을게요. 봄에는 건조하고 이동성 고기압이랑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면서 날씨가 자주 바뀌고 고기압이 지날 때는 맑고 따뜻한 날씨고 저기압은 흐리고 비가 내리게 하고 황사랑 꽃샘추위가 나타난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초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커져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고 이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륙 쪽의 저기압이 남구 북저양의 기압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고 되어 있네요. 북태평양이 고기압이겠죠. 북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름과 초, 가을에는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지나가기도 한다. 이게 적도 기단이었죠. 자, 가을로 가보면 북태평양 기단은 또 약해져. 그래서 또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맑은 하늘이고 뭐 기온차가 커지고 첫 서리가 내린다. 마지막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커져서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북서쪽 대륙이 고기압이 나타나고 북태평양은 저기압이 분포한다. 그래서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서구 동저양의 기압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북서 계절풍이 분다. 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한파 폭설 현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금 여기를 읽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수행평가를 본다라고 했는데 이 수행평가는 90쪽이랑 91쪽에서 이제 내용에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더니 분량 조절이 실패돼가지고 진짜 피눈물을 흘린다. 목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도. 그렇지만 지금 공부하면서 잘 모르겠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꼭 기말고사 때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시험 열심히 보고 다음 주에 과학 수행평가도 열심히 보세요. 안녕.